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만이야? 그때 그 순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으로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포만 오늘도. 야, 카메라 안은 그리고 야, 여기가 평양인 거죠? 와, 옥류관이에요, 저게? 영화제 현장 동평양 극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자리인 거죠. 야, 그러네. 아까 그 트로피 문양이네요. 횃불이다, 횃불. 근데 이렇게 찍는 건 괜찮나 봐요.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촬영 진짜 잘했다. 조명이 좋네. 음식은 맛있었어요, 아까 그거? 아, 네. 맛있었어요. 저렇게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게 하나요? 아, 기간 달라요. 왜냐, 2012 때 그리고 2016 때 달라요. 아, 달랐구나. 와, 진짜 영화제네. 네시 영화. 북한 약간 찬양하는 영상이 뒤에 흐르고 있네요. 오유, 카메라 좋았나 보다. 그렇네, 뒤에 판이 되게 선명한 영상이 나오는. PIFF요. 오. 자, 영상이 좀 많이 있어요, 저거. 영화 파라리스의 특별 상영상을 수여합니다. 상 타는 장면. 상 타신 거예요? 잘 봤습니다. 북한에서 원래 이렇게 국제 영화제가 예전부터 열렸었나요? 네네. PIFF는 stands for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987부터 87 요? 열리는 영화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대장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북한 가기 전에 받는 이메일이요. Dear Mr. Nash An, the organizing committee is happy to invite you as the delegate of the 13th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will be held in Pyongyang. 처음에 초청장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Like it's very, very, very.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It's very interesting. 옛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it's like 1970s. 어떤 룰 있으니까 다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룰이니까. 그렇지. 좀 무섭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그리고 입는 옷까지 다 신경 쓰고.
예, 신경 쓰는 거라 재미있었어요. 영화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산 영화제 해가지고 BIFF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PIFF 해놓은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그쪽에서 알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필리핀에서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유학생이었어요. 돈 많지 않아서 비행기표 같은 거는 친구들이랑 그래 같이 그 펀드레이싱 같은 거 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서울에서 조금 돈 모아서 베이징 그리고 가고 나서 그 평양으로 고려항공 타고 가신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영화제 갈 때 비행기 티켓 그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한에서 있을 때 그 모든 비용들은 북한에서 다 내준 거예요? 네, 맞아요. 다 무료예요. 와. 오. 그 양각도 호텔도 그 일주일 동안 그거 제공도 하고 샴푸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왔어요. 기념품으로. 근데 정말 알아듣기 쉽다. 그러니까 몸 나 이거 물비누. 너무 좋다. 머리 물비누. 저게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리뉴얼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요. 아 그대로예요? 샴푸 모든 게 다. 네. 아, 옛날에 호텔 많이 가보셨죠? 네, 저 가봤죠. 가이드 하실 때. 네, 네. 그대로입니다. 내시안 씨 어땠어요? 저 써봤을 때. 아, 괜찮아요. 아, 쓸만해요. 그러면 지금 필리핀 대표로 북한에 간 거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 내시안 씨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걸 알아요? 아니요. 그죠. 한국말 모르는 척했어요? 맞아요. 한국말 모르는 척했지. 아니, 맞아. 통역이 필요 없잖아. 모르는 척보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겠다. 한국에 왔는지 아니면 필리핀 왔는지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필리핀 사람이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초대를 받고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러게요. 부럽습니다, 사실. 예. 그 왔을 때 이런 초록색 가방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뭐예요? 녹즙 가방 같이 생겼어. 세상에. 녹즙 같아. 들어있는 거는 그냥 DVD 조선 영화에서 그런 같은 DVD 그리고 조선 영화에서 그냥 리스트 만들었던 영화들 이렇게 이렇게 옛날부터 연재까지 다 베이스 있어요. 그리고 안내 책이요. This is like 2012. 네, 여기 저거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and this is 2016. 예. 혹시 그 평양에 계실 때 이런 영화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정치 행사예요. 북한에는 영화도 학습이라고 그래요. 다 정치 행사인데 김정일이가 올라앉아서 80년대부터 자기는 세계적인 영화 예술의 대단한 존재고 거장이고 자꾸 선전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 나가서 경쟁력은 없으니까 82년도부터 국제영화 상영주간, 국제영화 축제 이런 거를 거의 매해 했어요. 내가 제일 지금도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그때 프랑스의 알랑 둘롱지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세상에 나서요 저렇게 조물주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들었을까. 야, 우리 그때 내가 30대인데 그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여자들은 그 알랑 둘롱 때문에 한때 막 그저 상사병 북한에 앉아서 프랑스에 있는 그 사람을 짝사랑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역대 미남 중에 최고의 미남이 아직도 아랑드롱이 1등이에요. 네. 미국 영화는 안 틀어줍니까? 미국 영화도 했는데요. 그것도 외국 영화 시사 학습에 우린 또 무기 분야에 있는 기자들이니까 김정일이가 그 무기 분야의 과학자 엘리트들은 수준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외국 영화를 돌리는데 들어갈 때는요 명단 다
체크하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본 게 제일 생각나는 게 007 시리즈를 봤어요. 007 시리즈를 봤어요. 007? 그때 난 미국 영화인 줄도 몰랐어요. 와. 영국 영화인 줄 알았어요. 기자들의 눈을 틔워준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추세, 무기 추세가 그 예술 영화인데도 007로 대단한 배려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 보여줬어요. 우리는 완전 그림에 떴겠지요. 그거 보면서 야 발전했고 난 그거 가짜인 줄도 몰라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습으로.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을 못 다물었어요. 헬기들이 떠가지고 사막에 탱크들 있죠. 파리 잡듯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놀라서 야 우리 북한은 헬기 하나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헬기 있는지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을걸. 탱크를 파리 잡듯 하더라고요. 위에서 싸가지고. 그때 그거 본 기억도 다 나요. 지방 사람들은요 이런 게 열리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평양에서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이 영화제가 열릴 때는 거의 극장 앞이 전쟁터입니다. 아예 전쟁터고 왜냐하면 공공연히 북한 사회주의 사회 거리에서 달러로 이제 밀매 암표로 이제 팔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영화제를 하면 한 달 전부터 지하철역이나 거리에다 이제 영화제 축제해야 한다고 막 평양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이제 지방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요. 개막식 행사를 할 때 그때는 조직 군중들이 동원됩니다. 이제 김길성 기자님처럼 일반인들은 되지도 않아요. 가서 하고 이제 끝나면 북한 영화 한 편을 방영을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영화제에 가져왔던 창작품들을 올립니다. 10달러 정도가 기본 가격인데 이제 비싸면 30, 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매, 밀매로 살 수 있는데 10달러가요. 20개월분 월급입니다. 3, 40달러면 끔찍한 돈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이걸 왜 볼까 했는데 19금 영화 같은 거는 19금이 그대로 삭제 안 되고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북한에 가서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얼마 정도 기간 동안 평양에 있으신 거예요? 2번 가는 거는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매번 일주일. 예. 이게 재미있는 영화제요. 왜냐하면 영화 보는 게보다 그냥 투어 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 영화를 안 보여주고. 예. 그래서 대구 그 감독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Why we keep on touring? Why we go here? Why we go there? I want to watch my film. Where to go? 근데 계속 투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몇 번 갔던 감독은 This is North Korean film festival style. 그러니까 관광 여기 그냥 여기 스타일 스타일이야. 그냥 이렇게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그 관광 갔을 때 좀 기억에 남았던 곳 장소 어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택시 타야 돼요. 이런. 와우. 되게 좋네요. 아, 이거 아, 저기 영화제 표시가 붙어 있네요, 앞에. 그래서 2016 때 많이 이용했어요. 와우. 그냥 자기 내고? 투어 돈 내고 달러로 내야 돼요. 달러. 제일 기억나는 거 surprising place 가는 거는 유치원이 보여줬어요. 오, 유치원. 완벽하게 그냥 신기한 유치원이요. 자. 신기한 유치원. 와우. 유치원이 시설이. 키자니한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유치원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 느낌이에요. 병원놀이. 이뻐. That's Hendrik, my friend. 애기들이 저렇게 다 해주나 봐요. 한원동 주사주 좀 놔주세요. 기타 다좀 봐. 한원동 주사주 좀 놔주세요. 기타 다좀 봐. 왕주사 놔주세요. 너무 아프겠다, 저 주사. 주사 맞아. 나 나라. 어디다 발라요? 아니야. 아파도 참네. 아파도 참네요.
She asked you to, do you feel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사랑한다. I will give back. 와, 시설 우리나라 유치원보다 훨씬 좋네요. 와. 와. 진짜 친구 대박이다. 이런 것만 촬영하게 하는 거지. 기본 이제도. 어머, 쌍둥이인가? 아, 귀여워. 어머, 예뻐라. 오 예뻐도. 얘는 20년 전부터 한 명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똑같아. 맞아. 안 커. 이뻐. 아직도 안 컸네. 이름만 바뀌었어요. 김정일에서. 와. 얘들도 와. 너무 잘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잘해요? 너무 아이인데. 그래서 너무 엄청 재미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그 한놈 고개 안 숙인다. 엄청. 아, 저 강도한 포스인가 봐요. 네시안 씨는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들 완벽하게 그 머리부터 발까지 옷 잘 입고 그리고 제대로도 발표했으니까 말이 없어요. 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아니 근데 사실 관광상품으로 유치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걸 왜 거기를 관광 저기로 하는 거예요? 경상 유치원하고 대동문 유치원이 다 김일성 광장 주변에 있어요. 그 제일 북한에서 첫째 1호도로예요. 그 주변에 있으니까 저렇게 꾸린 거고 그리고 왜 유치원에 가나? 저거를 북한의 행복상을 보여주는 데서 제일 자기네는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저 유치원을 저렇게 꾸려놓고 다른 데 유치원은 한심해요. 간식도 뻥튀기 매달씩 주는 데예요. 또 저런 유치원. 그하고 정확히 하세요. 애들은 선전하는 데서도 내용상도 좋거냐 선전 수단으로서도 애들이 제일 좋아요. 나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 딸을 길러본 사람이에요. 타가소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딸을 키우면서 전매길 나가면요 애가 이제 벌써 6개월쯤 되면 앉아요. 앉으면 그 간간히 이제 산유라는 간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 이렇게 앉혀놓고 초상화 앞에다가 쭉 앉혀놓고 줌을 들고 들어놓고 경애하는 아버지 하면 애들이 몰라요. 경애하는 게 누군지도 몰라요. 지 엄마 아빠만 겨우 아는 애들인데도 그중에 어느 한 놈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착 떠가지고 개 입에부터 목을 꺼줘요. 그렇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지나가면요 벌써 죽구름만 들어와도 다 손 들고 있어요. 자기 입에 목을 꺼여달라고. 그렇게 애들을 세뇌할 때 나는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이렇게 세뇌하면 충성스러운 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북한은 뭘 해도 뭐 체제선전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자, 다음은 또 어떤 곳을 갔을까요? 보시죠. 우와. 아리랑 이거는 2012년도 와, 저런 거는 엄청납니다. 볼만하지. 애들 데려다가 100주년을 맞이했네. 그때가 엄청나네요. 어우. 우리는 하나. 제가 한반도를 표시한 거네요. 와, 뒤에 뭐 이야. 저거는 진짜 아스케임하고 뭐 일반 학교 애들. 파드 섹션이 저 영상 바뀌는 거 봐라 뒤에. 와, 어떻게 둘이 짝딱 맞아요.
미치겠다. 와, 저거를 언제 봐도 신기하다. 아리랑 공연. 야, 저거 직접 보셨어요? 네, 직접 봤어요. 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100,000이요. 10만 명. 10만 명 대집단체들 뒤에 카드 섹션이 이제 5만 명의 애들이 한순간에 쫙 펼치는 거예요, 저게. 네, 그리고 이거는 관람표예요. 아리랑표. 근데 저는 이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느낌이 어때요? 엄청 난 어떻게 설명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거, 어떻게 명랑하는 거 이런 사람 많은 거, 그거 궁금했어요. 공연 보는 것보다 연습 같은 거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단하죠. 한 반년을 해요. 반년을.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공연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집단 체조가 10만 명 정도가 참가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기네스북에도 이게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광으로도 오고 대표단으로도 들어오면 꼭 저 아리랑 시즌에는 들어가는데 좌석에 따라서 500달러, 뭐 800달러, 가음회가 다 비싸요. 800달러. 네, 그 제일 중앙석이나 좋은 좌석은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됐냐면요. 김일성 탄생 90돌 때 그때부터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북한은 이것을 우리 북한밖에 만들 수 없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큰 자랑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시안 씨가 분명히 평양영화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잊고 있었어요. 관광 갔나? 영화에 관한 내용은 없는지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서울역. 어디요? 영화 세트장인가 영화 촬영거리. 저기도 세트장이 있어. 이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 조선 요리, 30년대 중국거리가 해방된 우리 농촌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화진흥공사 옛날에 있었듯이 중국거리. 와. 오픈 세트네요. 그죠? 그러네. 일본거리. 많이 찍자는 영화. 영화에 좀 아니면 전명영화 27호도. 이게 남조선거리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봐. 혈에 걸려. 하여튼 우리나라 해피리문 거리의 성병 전문이네. 영화 보네. 아 이거 학습으로 다 앉혀놓는 거예요. 아유. 스크린 엄청 크다. 아니 왜 대한민국 거리는 저렇게 성병적으로? 대한민국 거리 봤어요? 한국 거리, 서울? 남조선 거리도 있어요. 여기에 비교하면 아마 1960 그런 같은 거리 다 그런 거예요. 60년대 거리를 만들어 놓았고. 예. 영화 촬영사가 조선 영화 촬영소, 뭐 사요 영화 촬영소 이런 촬영소가 있는데 그 옆에 영화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양 관광으로 오면 저 영화거리를 참관하는 코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짧거든요. 개성 가야지, 향산 가야지. 그런데 영화 감독이니까 아마도 그 대표단 쪽에서 특별하게 일정을 짜줘서 영화거리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거리 저번에 여기 갔을 때 너 왔다 갔다 한다더라 요새. 요르단 아니고. 영화거리 갔을 때 그 배우님들 그 옆에서 사진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배우님들 옆에 사진 찍었으면 더 비싸게 주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중국 거리 본 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 지금 생각하면 그 한국 거리 봤을 때 되게 맞지도 않는 거리인데 지금 지금 보면 네, 없던 거리 같은데
거기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구나 했죠. 네, 그때는 이게 한국이네. 지금 저게 여기 와서 제 보니까. 생각에는 제일 북한에서 많이 내가 들었던 얘기가 애들 깡통 쳐가지고 북한에서 누가 오거나 애들 있으면 피 뽑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그 얘기 있었죠. 네. 피 뽑아가서 헌혈 피 팔아가지고 뭐 사 먹고 네, 이런 거. 그래서 저기에 지금 거리에 맨 먼저 보인 게 혈액원이라는 거가 있고요. 혈액원 옆에는 성병이라고 해서 난잡하게 살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남조선 인민들 맞아요. 표현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북한 영화관은 그래도 생각보단 좋아 보이긴 하던데 영화관에서도 팝콘 먹나요? 또 먹는 얘기예요? 하는데 팝콘 안 받고 근데 대신 요거트 봤어요. 요거트 봤어요. 요거트? 예. 요거트. 예, 요거트 먹어요. 새콤새콤한 거.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요거트를 맛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몇 년 맞아요. 전까지는. 근데 평양시 가면 이런 유의장이나 영화관 가면 요거트, 요구르트 이런 거거든요. 그 팔거든요. 이게 특식이죠. 그걸 꼭 사 먹죠. 그 팝콘은 없는데 대신 해바라기 있거든요. 아, 맞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가 있는데 이거 까먹으면서 영화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껍데기는 껍데기 그냥 바닥에 버려요. 아직 개판이겠구만. 그리고 영화관에서 소리가 막 너무 신경 담배도 쓰이잖아요. 피우고 소리 상관없어요. 담배도 다 피우는데요. 뭐. 지방은 뭐 영화 보면서요? 네, 담배 다 우리 피우고. 담배 옛날에는 다 그랬죠. 피웠었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저기 피웠었죠. 모르셨어요? 저 몰랐어요. 물론. 그래도 평양 쪽에는 뭐 이제처럼 요거트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해바라기를 간다 하는데 우리 쪽에는 해바라기도 비싸니까 그 단물이 있어요. 색소로 사카리 물을 이렇게 봉지에다 이은 걸 어머니 그때 2개인가 한 거 같아요. 그래 2개를 쥐고서 들어가서 그거 쭉쭉 빨아먹고 마지막에 나올 때 보면 혀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먹긴 먹네요, 극장에서. 네, 뭐. 저기 내시 씨는 예전에 그 갔을 때와 최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촬영 같은 거는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뭘로 찍었어요? 그 2012 때 그 네 가이드는 하지마 그런 게 많이 스트릭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아리랑 같은 공연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여기 찍지 말라고 그냥 찍을 수 있는 시간만 찍어요. 김일성 왕장님. 하늘 보라 하늘. 하늘 얼마나. 와, 이게 가능하구나. 야 여기가 어디야 이게? 김일성 스퀘어. 열병식 연기는 아 이게 열병식 하는데요? 아, 가이드가 앞에 놀랐어요. 당황해요. 찍으면 안 되는데 찍고 어쩔 줄 있어요. 몰라 하는데. 아니 그거 좀 찍으면 어때? 광장인데. 자, 염소도 교회를 해요. 우와. 우와. 염소랑 원숭이랑. 요술 공연. 우와. 뭐야 이거는? 갑자기 줄넘기를 해요? 이건 그 공원에서 외국인 넣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런 걸? 일부러 준비한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제일 이상한 코스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영화제잖아요. 네. 왜 그런 스포츠 하는 거예요? 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운동회. 운동 스포츠 하는 동안 왜 뛰어가는 동안 왜 하고 있겠어요? 뭐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올림픽 왔나? 난 누군가.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상으로? 상으로 이렇게 이거 뭐예요? 안마 긁을 때 긁을 때. 안마선. 안마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케이. 긁는 거 같은데 그거는? 등, 그쪽은 등이라도 좀 긁고. 긁어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독심하는 거예요. 이런 발이랑 이렇게 아. 네. 아니 그거 왜 영화제 가서 그거 왜 받아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노동신문도 왔거든요. 노동신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거기 나왔어요? 저 나왔어요. 와. 오 진짜요? 야, 또 세계 유명 인사들이 왔다고 또. 네. 또 북한에 또 광고 엄청 아니. 나왔겠다. 네네. 대박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하면 좋겠다고요. 하면 좋겠다고요. 하면 좋겠다고. 저보다 나 늙은 감독도 많죠.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베드남. 이렇게 이런 게임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타는 거. 어떻게?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게 왜냐면요, 뉴스거리가 없어요, 북한에. 뉴스거리가 없는데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논다? 사회주의 낙원이 이렇게 좋아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환하게 논다는 거를 당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찍어서 뉴스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니까 진짜 가이드분 눈에 동공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좀 가이드분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내신 돌발 행동에. 아니 지내쳤어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 김일성 스퀘어 가자 하는데 난 셀카봉 가지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조선 말로는 셀카봉, 셀카봉. 스틱. 그래서 이상한 기계라고요. 걔 놀래지. 근데 갖고 싶대요. 아니 안 I will not give it to you. 그런 사람들 좋으면 다 달라고 하나 봐요. 근데 난 떠나갔을 때 어쩌어요 행복했어요. 친구랑 같이 이거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나는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 만이야? 내가 전번에 강연할 때 이분이 얼굴을 그리면서 강연했댔어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가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나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순간에 선사해 주신 분이에요. 중간에 선생님 분 어떤 분이십니까? 아예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처음으로 남산 타워도 구경시켜주고 그 사우나도 데리고 가고. 자 이분이 누군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올 때 우리 다 겪었죠. 우리 심정이 어땠어요? 좋아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 얼마나 소름과 그 주눅 이르는 마음을 안고 그 절통한 원한 저놈의 종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지고 가느나. 대한민국에서 나오신 분이 여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여사님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사님이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쏟지 못했던 그 소름과 이 모든 것을 그 한마디가 다 녹여졌어요. 아이고야. 자,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였고요.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를 하셨고 북한 고위직 탈북민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원호입니다. 저는 그 국정원에 입사는 1986년에 했는데 1987년부터 2016년 진짜 30년간이네요. 30년간 그 탈북민 조사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 그런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나 우리 이명선 대표, 강철한 대표의 그 후일담을 제가 다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이분들의 맨 첫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기분 묘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진짜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에 처음 오니까 그때 기포공항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딱 승용차 가지고 그 공항 뒤로 싹 데려가더니 그 4.1상이라고 이제 대한민국 그 출생한 날이라고 오늘이 처음 태어난 날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예, 한 살. 한 살.
그래서 지금 제가 26살 아닙니까? 김기성 기자님. 이렇게 우세요. 아니 맨날 나는 김기성 기자님은 딱 하나야 감정. 가만히 있는 나랑 그 족속이가 아니요랑 두 가지 근데 그때 그 순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으로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건만 눈에서도. 그날 김기성 기자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나오는 선생님 첫 인상. 아 첫인상이요? 엄청 깐깐했죠. 야, 그게 이제 지금도 그렇어요. 저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아주 에리트잖아요. 야, 완전 북지선 그 에리트가 왔구나. 더군다나 또 그 제2자연과학원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방과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그 개발하고 하는데 거기 출판사 기자. 또 북지선 기자 아니야? 엄청 깐깐했죠. 김기성 기자님. 떡소리 나고. 그날 나오는 선생님 봤던 첫날의 기분은 어땠어요? 덤덤했어요. 그래요? 세상 끝에 왔구나. 세상 끝. 잡수겠으면 잡수고 말겠으면 마시고 없긴 맞는데 눈도 뜨고 싶지 않는데 어찌다나 눈 뜨니까 라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알락달락한 넥타이를 매시고 군반지 많은 기고 앉아 있는데 북한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던 안기부 모습이에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에 진짜 눈물 한 방울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해줄 때 우리 세 식구가 저 울음소리 하나도 안 내고 계속 가고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거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김길성 기자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하신 거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작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 한마디에 이렇게 그냥 감명 받으셨다 그래서 야 진짜 보람을 느꼈죠. 보람. 탈북민 관련 업무를 이렇게 한 게 진짜 잘한 거구나. 제가요 북한에 있을 때 보육부도 겪어봤고 우리 그렇지. 아버지도 보육원이었고 추방돼서 그 보안원들 놓는 꼬라지가 개승냥이들이에요. 사람 씹어 막 끌어당기고 하는. 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국정원 직원들도 이렇게 예심원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딘가 모르게 떡떡거리는 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남조선으로 가라 나보고 내 떠날 때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럼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일을 구분야에 계셨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첫 시작부터 그 조사기관 문 넘어서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매너가 좋은 분들이 없어요. 내가 만났던 분들은. 자, 한번 그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자, 김기성 기자님은 눈을 가만히 감고 얘기도 하기 싫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보세요. 진짜 그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분으로 나오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길선님 여기까지 한국에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우리 김길선 씨가 한국 생활에 이제 앞으로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신 말씀은 별로 감이 없어요. 그렇겠죠. 딱 세 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시더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여사님 눈 좀 뜨세요. 여사님이 이렇게 된 거는 여사님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사님이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얻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만 잊지 않고 있어요. 잊지를 못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다 까먹었어요. 깐깐하시잖아요. 감동을 받은 사람은 평생 못 잊어버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나 선생님을 이제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 느낀 게 정말 그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말 가족적이셔. 예, 따뜻해.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도 그 눈물이 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무슨 동네 오빠 같으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적인 면이 높으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 계신 지금 이명선 대표님이랑 그 강철한 대표님은 언제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강철한 대표가 이제 그 92년도 같아요. 92년 8월인가 그래요. 그죠? 어떤 게 누가 강철이에요? 누가요? 오른쪽? 예. 아니요, 사람 됐네. 이분 가봐서. 진짜 말랐었다. 저 친구들은 배 타고 왔는데 진짜 저 강철환은 어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거든요. 15관리소. 그래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냥 떼국이 진짜 짤짤짤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선 대표는 93년 네, 8월. 강철한 대표랑 비슷해요. 저기 누구요? 저 강철한 선수. 저게 바로 접니다. 예. 저렇게 날씬했다고? 너무 날씬하다. 그치. 이명선 대표는 이제 군사건설국에 그 경비소대장 중위 하다 왔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제 우리 조사를 할 때 반 김정일 삐라지 그지? 그걸 삐라를 뿌리고 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조사할 때 그냥 말도 잘 안 듣더라고. 다른 분들은 다 고문고문하거든. 이렇게 뭐 하는데 살 어깃장에나 놓고 좀 애먹었어요. 선생님은 그 안가 딱 갔는데 그 선생님 몇 분이 계시거든요. 나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이거 형처럼구나 이렇게 막 대하더라고요. 데리고도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따랐죠 선생님은 그냥.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으셨어요? 나는 북한에서 나름 반 김정일 삐라를 뿌리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막 이런. 아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북한에서 워낙 숨어서 도망다녀야 했고 스트레스에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신문이 그냥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신문하는 거야. 이거 졸려 죽겠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 신문하니까 내가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속상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니 나는 제일 인상 남는 게 밥 먹으러 왔는데 아주 밥을 잘 아침상을 차렸는데 아니 밥을 여러분 공기밥에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한국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타가서 애들에게 그런 밥그릇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밥을 너무 조금 준 거죠 그러면? 야 이게 어떻게 나 이거 밥을 요만한 거 타가서에다 만큼 주나. 그걸 계속 속으로 이게 딱 심술 나가지고 나 이러고 있었다니까 내가.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소중한 나훈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약간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이분은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오히려 북에 대한 정보가 북에서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위해서 정말 몇몇 이 건강한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나오신 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저도 이제 이만갑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북에서 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은 탈북민이 오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이 탈북민이 맞는지 그죠? 그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돼 있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저 한국에 와서 살려고 왔는지 또 공작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 중요 정보 수집도 많이 하고. 혹시 이명선 대표가 우리 좀 금강산 댐 정보를 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그럼요. 그 저 군사건설국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이명선 대표가 금강산댐 그 건설 동향 그 부대 편제랄지 뭐 상세하게 중요한 분석은 정보예요. 그렇죠. 실선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사일 막 그때 막 쏴올릴 때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관련 그 고급 정보도 많이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분하고 많이 틀려서 저도 또 더 많이 애정도 갖고 그 후에도 그래서 전화로 이제 간혹 미사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오면은 제가 이제 전화로 해서 많이 묻기도 했고.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줬는데 밥값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한치 한초 다투면서 제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빨리 넘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맞아. 네. 대단하십니다. 탈북민 처음 접촉한 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그 87년 2월에 일가족이 왔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김만철 일가. 네네네. 네. 김만철 일가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어디 안가에 계셨었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사회 배출하기 전에 사회 적응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막 워낙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막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제 강연 같은 거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일단 발을 들여놓게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몇 명의 탈북민을 만나신 건가요, 그럼? 그 전에는 91년, 뭐 92년 이때는 1년에 뭐 8명, 9명 그렇게 왔습니다. 94년도인가 그때가 54명이 왔나?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한 40명.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제 뭐 한 100여 명 이상으로 늘면서 작년 9월에 아마 넘었을 거예요. 3만 명 시대가. 3만 명 이상이 지금 탈북민이 왔는데 저를 이렇게 거쳐갔다고 하면 한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명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민 조사를 처음 하기 시작한 건 1988년 2월 달인가 그 저쪽 필리핀으로서 온 그 김창화, 어성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보조로 들어갔었고 김정일이가 그 선진 문물을 배워와라 해가지고 1년에 한 500명, 600명씩 동구권, 체코, 폴란드, 동독, 러시아까지 다 보냈었습니다. 근데 89년 2월에 이제 그 체코에서 조승근, 김은철 두 유학생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사에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유학생 출신만 해도 우리가 13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인물 이름 전철호도 있죠. 전철호가 나왔습니다. 전철호가 이제 그 동독 드레스덴 공대 그 장영철이라고 둘이 왔는데 장벽 넘어지면서 거기 휩쓸려서. 그를 넘어서 진짜 왔어요. 그 휩쓸려서 안 보여가지고 거기 끼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전철호가 성격이 그 우리 조사 받을 때도 맨날 생글생글 웃고 그 같이 온 친구는 그냥 얼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전철호는 내가 계속 웃고 하더라고.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원로 선생님께서 혹시 베트남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데려왔던 사건에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 예. 그게 2004년 7월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베트남에 그 탈북민이 420-30명 됐을 거예요. 은신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우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15일, 20일에 걸쳐서.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도 또 자꾸 또 들어오더라고, 탈북민들이. 그래서 총 468명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이 간 조사관들하고 같이 그 중에서 6명이 그 중국 동포 탈북민 위장 중국 동포 거기서 현재에서 다 저희가 밝혀내가지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또 추방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일단은 저 전세기 뛰어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한국까지 왔다 이제 강제 추방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그 베트남에서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 호실에도 중국 교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냥 갇혀 있으니까 북한 얘기하는데 이 아줌마는 북한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온성에서 왔다고만 하고 근데 우리는 빨래 비누라고 하는데 그 아줌마는 소다 비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중국 사람들만 쓰는 교포들만 쓰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야 분명히 교포다 했는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니까 우리는 째려봤어요. 분명히 조선족인데 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사람 가느냐 했는데 나중에 비행기 딱 도착하자마자 그분들보다 먼저 불러서 따로 데려가시더라고요. 468명이면은 조사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가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알 거야 아마 현주 씨. 정전이 잘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저도 직접 했습니다. 제가 조사 단장인데 그래 이제 이거 잘 안 되고 더더더더더더 해서 그 이제 뭐 이름 뭐 해서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이제 쫙 하는데 정전이 딱 되는 거야. 싹 날라가 버려. 아이고. 미쳐. 그 이제 그 이후로는 따다다닥 저장, 따다다닥 저장. 조사 과정이 워낙에 이제 많으셨으니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옴이 걸렸었어. 옴. 왜요? 왜요? 중국에서 바로 들어온 분인데 가족이 왔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오시면 이제 옷을 갈아입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서 쫙 해서 이제 갈아입히는데 쫙 갈아입히고 그 옷을 탁 해가지고 옷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기다 놓은 거야. 그 사무실에 저는 이제 공부 보고하고 뭐 일하다가 새벽까지 일하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살금살금 저한테 왔나 봐. 제 몸이 올라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냥 막 갈그럽지 그냥 막 아이고 내가 갔지. 그거 급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후배들 교육을 할 때 야 니네들 옴도 안 걸려본 사람은 탈북민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 근데 그 정말 나 선생님 이제 최근에 2016년도까지 국정원에 계속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탈북민에서 한 증인이시네요. 그럼 나 선생님은 탈북민 조사만 하신 겁니까? 업무적으로? 동해상으로 이제 표류해 오잖아요. 그죠? 왔는데 보면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다 조사를 했죠. 그러면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거부터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은 표류해서 잘못해서 온 겁니까? 그러면 딱 바로 얘기해요. 우리 장군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좀 기억이 나는 게 김철진하고 한 명이 또 있어. 두 병사인데 두 친구가 고기잡이 다 하거든요. 병사들이. 이제 뒤에 닷줄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표류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김철진 말고 한 친구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를 할 때 바로 그래서 어떻게 강원도에서 헬기로 해서 수도병원으로 뺐다고 발 잘려야 된다 했는데 수도병원에서 진짜 극진하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 당시 아마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근데 마침 이게 다리를 안 잘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눈치가 남았을만한 눈치인데 안 갈라고. 근데 그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교육을 철저히 받은 친구들이더라고. 딱 그때는 통일돼서 만나자요. 통일돼서 평양에서 만나는데 선생님은 안 죽이 갔죠. 선생님은 살려 죽였대. 그리 가고 아마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바로 이제 두병사 이야기 뭐 해가지고 이 친구들 올라가서 바로 공화국 영웅배우. 한 명은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고 그래 바로 저기 군관학교 입교를 했더라고. 정치대학. 그래 정치대학 가고 그래서 한 명이 지금 뭐 평양 방어사령부가 거기서 상정가 그렇게 영화는 내용은 똑바로 그렸던가요? 두병사 거기에는 나오지 이제 국정원에서 그냥 영영칠 달러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냥 회유하지 그냥 우리 저 미인들 미인계 그냥 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장군님 이게 학교에서 이게 두병사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다 극장에 단체로 가서 보게 했어요. 근데 맞아요, 예. 저희가 그 사람들 실제로 봤어요. 한영식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 영화 보고 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자담회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내용이 맞냐? 그 정말 그 위에서 남순 놈들이 이게 병사를 한 병실에다 넣지 않고 자기보다 아랫사람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 있는데 목소리로 그리운 장군님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분대장 동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불렀어요? 노래? 나오는 선생님. 모르게 계속 아니 그다음에 또
섹시 잡지를 이렇게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병실에다. 근데 붕대 이렇게 다 감고 있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근데 섹시 잡지 딱 갖다 주니까 뭐라 했나 장군님의 전상 기딴 거 한번 다 이렇게 해서 잡지 책을 이렇게 그냥 찢으면 금방 찢어지니까 요걸 맙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락 말더니 그 앞에서 이걸 쫙 찢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그 잡지를. 그다음에 또 미인계를 쓰죠. 예쁜 가수가 와가지고 남쪽 땅 고향 땅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저기 철진이가 이 방송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볼 수 있지. 그 북에 가서 그 섹시 잡지에도 이겨내고 여자가 그 유혹도 이겨낸 그 철진 씨, 예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철진아. 내가 그때 철진아 그랬습니다. 철진아, 마음고생이 지금도 많이 심할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굳세게 잘 살아. 너 그 당시에 다리 자르는 줄 알고 우리 그 당시 조사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다리 마침 우리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완치돼서 올라가서 다행이고, 그래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통일돼서 만나자. 아자. 뭐 이걸 듣고 울어요 또. 이게 지금 울 내용이었습니까? 왜요? 그 치료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요.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공화국기 감고 오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거만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나도 남조선 잡혀가면 장군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이랬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실례지만 제가 작년 2월부터 파주에서 그 노인 요양원을 인수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예. 26분 모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탈북민들 이 사회에 또 적응하시기 힘드신데 또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탈북민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탈북민 어르신들의 노후까지도 책임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일의 길목, 그래서 파주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